잘라먹는 집은 문화. 안녕하세요, 매화풍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 어려운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는 알 수 없는 단어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시는 정말로 시에 대한 특별한 지식, 외제적 관점에서 작가의 삶이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암기가 없으면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난해한 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는 여러분의 상상으로 충분히 우려낼 수 있도록 쓰여집니다. 시인도 시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시를 쓰는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쓰고 있는 쉬운 단어들로 진한 정서를 전하는 나이 덕의 두부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문 여러분이 읽고 스스로 우려보시죠. 여러분, 시 상상이 잘 되던가요? 아무리 쉬운 시라도 비문학을 읽듯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만 떠올렸다면 상상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학에서 상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학적 상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문학적 상상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자, 제목부터 상상해보죠. 두부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아지 이름이 두부라서 귀여운, 순수한 등의 느낌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부 맛이 싫어서 텁텁한,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부 하니까 두부김치 하나를 두고 대학 시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저녁 슈퍼의 포근한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상상 중에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시의 제목이나 일부만 보고 시의 정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 번에 조급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 상상 중에서 시가 진행되며 하나하나씩 떠오르는 것들을 추리고 구체화해가며 시적 화자의 마음을 발견하는 편안한 여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행을 보시죠. 언제부턴가 두부가 싫어졌다. 두부만으로도 푸짐했던 시절은 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퇴근길에 두부 한 모 사들고 오면서 왠지 즐겁고 든든해지던 날들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두부가 싫어졌답니다. 왜일까요? 시에 나와있지 않으니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우리의 경험이 끼어들어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체했었나? 치킨이나 다른 음식을 맛본 뒤에는 두부가 선호하는 음식에서 밀려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해석의 재미와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두부만으로 푸짐했던 시절은 갔다네요. 지금은 두부만으로 풍족할 수 없는가 봅니다. 두부를 느끼는 것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행을 보니 참 좋아 보입니다. 퇴근길에 피곤할 텐데도 두부 한 모만으로도 즐겁고 든든해진다네요. 즐거운, 우리는 언제 즐겁죠? 친구나 가족을 만나 재미있게 놀 때. 든든해지는 것은요? 무척 배부를 때 속이 든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부를 과거에 먹을 때는 든든했는데 요즘은 아니다? 요건 좀 억지스럽죠? 그럼 아마도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다음 보시죠. 따뜻한 김이 나는 두부를 부서질까 조심스레 들고 와서 기름에 부쳐 먹고 된장찌개에도 넣고 으깨어 아기 입에도 넣어주었지. 아하, 왜 즐겁고 든든하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그 감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금방 만든 뜨끈한 두부 요리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면서 마음이 풍성해진 것이군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능케 해주는 두분이 부서질까 조심스레 대하는 마음까지 들었던 거고요. 된장찌개에 여러 숟가락이 들락날락하면서 가족들이 맛나게 먹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두부 된장찌개는 밥에 비벼 먹을 수도 있고 은근히 술안주로도 어울리죠. 아이가 날름날름 받아먹는 모양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 입모양이 떠올라 아빠로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다음 년 보겠습니다.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맘씨처럼 정에 약해 곧잘 부서져 내리기도 하고 뜨거운 된장 속에서 가슴 부푸는 그런 두부를 나도 모르게 잊고 살다니. 3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까지의 두부가 직접적으로 두부나 두부와 관련된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요번 연에서는 두부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맘씨처럼 이라고 했으니 직유법이네요. 그쵸? 근데 그것이 중요한가요? 직유법이네 은유법이네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 마음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직유법 버리고 그 마음에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두부, 허연데 잘 부서져요. 순박한 사람의 마음 같죠. 순수한데 정도 잘 주고 상처도 그래서 잘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 맘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나누면서 그것 자체로 가슴 뛰어 하거든요. 순수한 사람일수록. 뜨거운 된장국에서 가슴 부푸는 두부의 모습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시장 바닥에 좌판을 버려놓은 아줌마, 옆구리에 어린애를 끼고 앉아 김치에 날두부를 싸서 늦은 점심을 먹는 모습이 어찌나 맛있게 보이던지.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야 했군요. 점심도 잘 못 먹고 실은 겨우 두부로 밥을 때우고 있습니다. 삶이 참 쉽지 않아 보이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먹는 모습이 참 맛있어 보인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힘겨운데 아이와 엄마, 저리 서로를 위하여 힘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따스하고 감동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현재에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구나. 내가 그 마음을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나는 느끼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두부 한 모 사들고 돌아온다. 두부에게로 돌아온다. 두부, 많이도 아니고 한 모예요. 너 한 모, 나 한 모, 그리고 그도 한 모, 이렇게 먹을 여러 모가 아닙니다. 한 모를 찌개로 끓여서 한자리에 모두 앉아서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그렇게 사간답니다. 두부에게로 돌아온대요. 무슨 말일까요? 두부의 마음을 찾은 거죠. 두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나의 마음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두부에게로 돌아온다는 건 힘들어도 나누며 함께 사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시의 상상이 끝나면 자신의 직설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리에 참 좋아서 앞으로도 종종 권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해리포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해리포터도 교과서에 나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서 영문판까지 본다는 학생들도요, 교과서에 나오면 아마 이 생각부터 하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올까? 답은 뭘까? 그럼 그 생각은 자연스레 답을 빨리 찾아 외우자! 라는 식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상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상상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문학을 내 경험으로 우려내지 않으면 재미도 공감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읽을 때면 내가 홍길동이 되어서 읽어야 하고, 나의 덕에 두부를 읽을 때면 내가 두부를 가지고 퇴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상상하기란 방법이 정답을 찾는데도 훨씬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를 섞어놓거나 새로운 시가 나오는 문제 유형에서 외우는 사람보다 자신이 그 시 안으로 들어가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상상하셨으면 합니다. 그 상상을 돕기 위해 조금 어려운 시도 함께 상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상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아풍이었습니다.